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원서 이제 제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원서는 꼭 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는 원서가 여러분들 마지막 예행 연습이니까 더 이상 예행 연습이 없잖아요, 실전에서. 그래서 시험장 분위기라도 일단 알 겸해서 한번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장 분위기를 모르고 첫 내가 도전하는 시험이, 열심히 해서 도전하는 시험이 시험장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예전에 공부를 안 했지만 어쨌든 참석해서 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구나 알고 있는 사람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그나마 좀 더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꼭 제출하셔야 돼요. 나 아는 거 없어 해도 가서 한번 구경하는 것도 괜찮아요. 순서를 알고 화장실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조차도 긴장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오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요즘에 뭐 전체 공무원이 그렇지만 공무원 그 출원 인원이 많이 줄은 건 알고 있죠. 출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 대기가 더 훨씬 쉬워진 지금 사이클이에요. 원래 그런 사이클이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출원이 많이 됐다 줄어들었다 많이 됐다 줄어들었다 이런데 지금 1년에 총 원래 한 4천 얼마 이상 뽑았어요. 지금 2차까지 합치면 1년에 4천 명 정도. 그럼 출원 인원이 2만 9천 명 정도였어요. 지난번에 2만 9천 명. 그러면 4천 명이 최종 합격하는데 2만 9천 명이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2만 9천 명이면 되죠? 일단 몇 대 몇이고 7대 1? 7대 1 정도 되죠. 자, 봐봐. 7대 1 정도 되는 시험에 지금 이 중에 70점 이상이 몇 퍼센트일까요? 70 이상이 3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30%에 장난하지. 택도 없어요. 10%, 15%, 한 15% 정도. 15% 정도에서 많으면 20%. 15%에서 20% 정도가 70 이상이 돼요. 적을 때는 15. 문제 난이도 따라 좀 달라요. 문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좀 적을 거고 좀 쉬우면 올라갈 거고. 그러면 30이라 하자. 3만이라 하자. 그러면 6천 명이죠. 20% 해도. 이게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라. 이 경찰 시험의 실질 경쟁률은 많아도 1.5에서 2대 1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이 어렵다면 실시험이 없어요. 운전면허 외에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개고생하고 왜 시험이 잘 안 되지? 그거는 공부의 어떤 길이 처음에 잘못됐거나 그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공부의 길을 잘 잡아야 돼. 우리 그 김포까지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합격자가. 그래서 실강생 중에 뭐 보시면 알겠죠. 쑥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쑥 빠져나가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숫자가 확 줄은 거 눈이 표가 나죠. 그래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뭐 대단히 똑똑해서 빠져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쑥 빠져나갔거든요. 그 말은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이 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요걸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같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마지막 그 합격자가 최종 이 건물에서 320명 빠져나갔거든. 이 건물에서 요 건물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인강으로 하는 친구들 포함시키면 훨씬 더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닦아서 빠른 길로 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 중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한데 1차 시험이 3월이잖아요. 3월이다. 3월이면 몇 개월 남았어요? 8개월 남았죠. 8개월.
자,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 채용 시험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 책은 완전히 새 책. 과목이 뭔지도 모름. 오늘 책 잘못 들고 왔음. 이런 애도 있잖아요. 뭐 들고 올지 몰라서 3권 다 가지고 왔음. 이런 애도 있고. 그 친구들 기준으로 8개월은 아무리 경쟁률이 있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0명씩 뽑아 나가잖아요. 한 번씩.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에 빨리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6,000명 중에서 이제 싸움이니까. 그 이하는 아예 권위에. 그럼 여러분들 순서를 봐봐. 7, 8을 2달 지났어. 7, 8을 2달 지났어. 이래도 우리 지난번에 5, 6월 달에 오신 분들 조금 여유 있게 10개월 정도 잡고 오신 분들 중에 한 바퀴 돌렸는데 세 과목 평균 기말고사 몇 점 나왔지? 지난번에 처음 하신 분 있잖아요. 여기 혹시 처음 하신 분 있나? 5월 달에 처음 온 분. 2달하고 기말 평균 몇 점 나왔지? 100문제 중에 몇 개 맞췄지? 50% 정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60이나 맞췄다고? 아니 괜히 일부러 옆에 있는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정도 돼? 이 50%, 60% 여러분들 2달에 맞는 거는 저 친구들은 이제 잘했으니까 손을 들었을 것 같아. 그 이하도 분명히 있지. 있거든. 그게 이제 몇 점 맞으면 정상이냐가 저 친구들은 비정상이라. 비정상. 지금 정상이 아니고 2달 딱 지나면요. 30점 정도 맞아야 돼요. 2달 지나면. 그럼 4달 지나면 저 7, 8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봐봐. 7에서 8월 달하면 30점 2달. 그 다음 90 요때 지나면 몇 점? 요때 지나면 뭐 한 40점. 뭐 대단한 뭐 차이는 없어. 대단한 차이는 없어. 아까 저 친구 50, 60인데 저 친구들은 뭐 50, 60에서 한 5점, 10점도 올라가 있겠지. 그 다음 11, 12 여기서 이제 문제야. 여기서 50점 돼버리면 이제 다음에 1, 2밖에 없어. 시험이 3월 초일지 뭐 2월 말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럼 이게 마지막 텀이라고. 요게 통상 60일 작전이라는 게 지금 시작되는 거. 그게 여기라고. 그럼 요 전까지 몇 점에 와야 되느냐라는 거지. 60일 작전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통상 플러스 20점 정도 돼요. 그럼 100개 중에 100문제 여러분들 100문제 중에 60개 맞는 애들이 한 80개 정도까지는 가요. 여기는 시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80 몇 개, 5개, 6개, 7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기 생각에 플러스 20점 이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수행했을 때 20점 간다. 그럼 최소한 여기서 어때? 65 맞지? 뭐 한 70 정도. 요게 여러분들 목표 점수라는 거지. 65에서 70. 더 넘으면 땡큐고. 대신에 더 넘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60일 가서 올라갈 게 별로 없지. 여기에서 85면 올라가 본들 얼마 올라갈까 봐. 맞잖아요? 5점, 10점밖에 더 되겠나. 물론 안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지금 잘 계획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2달 보내본 분은 알겠지만 정신없이 보내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50, 60 맞는 거는 그건 대단한 거라고 미리 공부를 좀 했거나 학원에 처음 온 거지. 독학을 했거나 미리 영상을 좀 들었거나 그거 아니고는 50, 60 맞기 쉽진 않다. 아니면 이쪽 공부를 했거나.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경찰행정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책도 미리 선행으로 한번 들은 적도 없고 강의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오리지널 2달 보냈을 때 그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30점은 좋은 점수입니다. 이거 30점이라는 여러분들 25점이면 자 3번만 찍어도 25점 맞죠? 응? 그런데 30점 맞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만 찍어도 된다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눈이 그나마 뭔가 보였으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되면 너무 느리지? 왜? 여기 갑자기 풍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부여잡고 노력해서 처음을 40 이상 올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여기가 50에서 60 가기가 좋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거 되기가 쉽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과정은 요게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7, 8월 달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총론 저하고 같이 하고 강론 박병호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청보위 2개 총론 강론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요거 진도별로 가면서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이거 기출을 다 풀어야 돼요. 저는 처음인데요. 처음인데 어쩌라고. 처음이면 많이 틀리는 거지. 처음이면 다 틀리는 거지. 처음이라고 안 푸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지요. 그래. 그래도 기출 문제를 빨리 접하는 거는 60점이 빨리 되기 위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출의 논점들은 중요한 논점들이고 다음에 나올 논점들이 그중에 많죠. 그럼 그중에서 다시 다른 재료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출 우리 컴팩트 기출이라고 있어요. 원문 기출, 컴팩트 기출 2개인데 컴팩트를 잡으세요. 왜냐하면 원문 기출은 지문을 그대로 낸 거고 각중 시험을 컴팩트는 압축한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지문들 배제하고 중복 지문 다 빼버리고 그래서 압축해서 다시 문제를 만든 게 컴팩트라서 얇고 그게 제일 좋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 컴팩트 기출을 자꾸 보세요. 진도 따라서 계속 보세요. 강론은 바로 따라가도 돼. 살인죄 공부 끝나면 살인죄 다 풀려요. 또 이미 영상 떠놓은 게 있거든. 그걸 잘 모르면 그것도 보완하고. 그래서 오늘 했는 거 오늘 거 아니어도 좋아요. 지난번 거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책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상 떠놓은 걸 잘 활용하세요. 특히 온라인하고 실강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실강은 실제 수업을 듣고 온라인 영상 강의로 복습이 가능해요. 그런데 영상으로 처음 들은 분들은 두 번째 영상으로 또 복습이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요. 힘들어요.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 친구들보다 이게 나와서 고정적으로 나와서 학교 다니듯이 하는 애가 좀 더 빠른 이유가 그거거든요. 혼자 막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2년, 3년 막 휙 가요. 근데 여기 오면 계속 쪄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도록. 계속 나가고 옆에 애들 잘하는 거 막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실수가 없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상으로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수업 나갔으면 바로 돌아서서 그거 열어서 지난번 강의했던 거 있어요. 우리 3, 4, 5, 6 딱 그 한 세트 제 거도 있고 방병호 선생님 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열어가지고 그걸 딱 수업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1회 독재는 무조건 처음에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기출 풀고. 통상 4시 되면 수업 끝나고 혹 가다 뭐 6시 가는 것도 있는데 토요일하고 다 합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수업 잘 듣고 기출 문제 풀고 잘 모르면 다시 영상 듣고 그게 일과예요. 일과. 그게 일과예요. 그리고 공부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들어야지 빨리 익숙해지고 회독성 올라갑니다. 그럼 자동으로 알게 돼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들으면 알아요. 또 듣고 또 듣면 알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은 필독. 그래서 우리 9, 10월 달 가면 기출 문제집으로 같이 한번 할 거예요. 다시. 기출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제가 또 설명한 게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 글로 읽지만 저는 이면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출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 어려워하는 거.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한번 다 풀고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서 풀어주면 돼요. 왜 나머지는 시간 낭비. 그래서 그거 잘 체크했다가 나중에 기출 문제 어떤 것 좀 틀린 거 있으면 설명 바란다 그런 걸 잘 메모해 놓으세요. 나중에 접수 받을 때. 그럼 자기 걸 다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강의를 한 바퀴 더 돌리면 점수가 또 올라가요. 그때 좀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다음 기출 끝나면 이제 조금 시험 경향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가 60% 나오면 많이 나와요. 나머지 40%는 어디서 나올까라는 걸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문제집을 아마 11월, 12월쯤 한번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7, 8월 달 강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인데 성적에 따라서 좀 구분할 거예요. 9, 10월 달도 기본 강의로 갈 건지 기출로 올 것인지 나눌 거예요. 무조건 다 기출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좀 더 강의를 들어야 될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9, 8월 달 끝나고 나서 선별을 할게요. 무조건 다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그 점수만 생각해, 점수만. 뭐 이런 코스를 타든 이런 코스를 타든 뭐 저런 코스를 타든 자기 점수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표 점수는 1순위이신 분은 40. 그리고 지난번 5, 6월 달 시작하신 분들은 요때가 요때잖아. 그죠? 벌써 한 번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균 점수로 5, 60점도. 저 친구들 받은 거를 조금 더 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또 다음 단계 또 나가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 각자 내 점수에 맞게. 대신에 이렇든 저렇든 내년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12월 말에 기말고사 기준으로 65, 70을 맞아달라.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러면 안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저걸 여러분들이 갈 수 있으면 대단히 안정적인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이 이번엔 총론인데요. 지난번 5, 6, 7, 8 4달 동안 총론하고 강론하고 기본 수업을 다시는 제가 못하는 수업을 하나 해놨어요. 학원가나 뭐 대학이나 로스쿨 다 마찬가지고 그 수업은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 강의해 놓은 것은. 이 책을 전체 총 한 지문도 거의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해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백과사전처럼 항상 끼고 옆에 두는 그런 강의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뭘 하든 궁금하면 찾아보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궁금하면 네이버 찾아보자잖아요. 형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게 찾아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항상 이 책에 있는 걸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어떤 선생님 가르치든 다 마찬가지. 그 페이지에 이 내용이 궁금하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런 용도로 하나 활용하시고요. 지금은 조금 이번에는 7, 8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에 다음 시험에. 안 되고 진짜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좀 처음 오신 분이 좀 팍팍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압축을 하고 시험 나올 거 전달하다 보면 조금 더 처음에는 왜 사전 베이스가 없잖아요. 베이스가 없는 과정에서 좀 팍팍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궁금하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체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이나 복태를 좀 쳐가면서 제가 수업 수준을 조절하겠습니다. 처음 왔다 해서 그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처음 보인 데서 오늘 처음 맞는 모양인데 시험 특집 뭐 강자고 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테스트 해봐야 실력을 아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 전체에 뭘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목이 사실 형사법이라도 형사법. 이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들어온 게 로스쿨 생기면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이 두 개가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예전에는 영어, 국사, 그다음 경찰학 개론, 그다음 형법, 형소법 이렇게 이제 5과목 시험 쳤었어요. 2021년까지. 근데 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이 정부가 바뀌면서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헌법 학교에 롭이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헌법을 시험 과목으로 경찰이 최초로 넣었어요. 9급 중에서는. 7급은 헌법이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법원직도 있었고. 근데 9급 공무원직은 원래 헌법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없고. 근데 경찰이 처음으로 이제 마로따도 아니고 한번 넣어봐라 해서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과목수가 늘잖아요. 넣으면 수험생들한테는 욕을 얻어먹죠. 이게 적어서 더 넣냐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빼자. 뺀 대신에 과목을 빼는 게 아니고 대체 아시다시피 토익 몇 점, 국사 한 등급 몇 등급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대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실수한 게 과목을 빼버려야 돼 아예. 근데 이걸 한 과목에 빼는 작업은 안 했어요. 대체했지. 그래서 과목 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에도. 이게 과목 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총 6과목 되잖아요. 과목 수로는. 그래서 머리 따나 쓴 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바꾸자. 형사법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마치 한 과목처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지롱 이렇게. 하나 들어왔지만 5과목 됐지.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불이익한 게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영어 국사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여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형사법으로 말만 줄였지 실제 줄인 건 거의 없다는 거고 대신에 이 부분을 반만 넣었어요. 형사법은 일반 형사 절차 내는 게 아니고 수사하고 수사에서 증거 요 두 개만 요게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만 요게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형사법은 공부 내용은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리고 수사와 증거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각각 40문제인데 요게 원래 배정은 13, 14, 14, 12이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총 40문제. 근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마지막에 종합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더라고. 이 세 개를 합쳐서 한 문제를.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빼고 13개 하고 종합 문제 하나를 넣어서 40문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수사하고 증거는 지금 요게 형법이고 이건 절차법이거든. 그래서 형법이 먼저 어떤 죄가 나올 거잖아요. 어떤 죄가 규명이 되고 이걸 처벌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유죄 무죄에서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법 전체를 넣은 게 아니고 요것만 넣고 있어요. 요것만. 어떻게 수사를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수사를 잘못하면 증거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수사할 때 어떻게 잘해야 되고. 이런 건 좀 빠뜨려도 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사와 증거예요. 그리고 형법 총론은 어떤 죄를 규명을 할 때 어떤 각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강론에 있어요. 그런데 살인죄, 상해죄 이런 것은 강론에 있고 이 죄를 어떤 형태로 저지르는지 일반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총론은 머리로 공부하고 형법 강론은 몸으로 공부해요. 형법 총론은 머리로 공부하고 형법 강론은 몸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강론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그 많은 죄를 판례를 자꾸 익숙하게 해야 돼요. 쭉 써놓고 한 두세 줄 써놓고 이게 무슨 죄인데 물으면 맞춰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책에. 강론 책에 다 있어요. 살인죄 보면 이렇게 하면 무슨 죄? 사기죄도 이건 사기죄 돼? 안 돼? 돼? 안 돼? 다만 판례 수가 수천 개 되니까 그게 많아서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꾸준한 놈이 강론은 잘해요. 게으르면 안 돼요. 반대로 총론은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머리는 다 있죠 물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총론은 평생 가도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주문을 좀 키우는데 이번 수업에 사용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학원가에서 생각 주문을 키우는 수업은 저 이외에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책들이 보면 저희 책은 이게 1999년도에 원안이 만들어졌어요. 이 책이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일 처음에 제가 원안을 만든 게 그 이후로 25년이죠. 25년 동안 계속 공무원 시험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거예요. 아, 이쪽으로 최근에 더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쪽으로 판례를 넣고 이건 또 빼고 줄이고. 그래서 이게 특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책 하나만 하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 없고 이 책하고 기출문제 아까 컴팩트 딱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잘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총론은 뭐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냥 천천히 제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따라오고 강론도 선생님 따라서 줄치고 시험에 나올 범위는 제가 이미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아 이거 시험 나오나 그거 들어보면 돼. 말 안 하네 그럼 안 나오겠다. 아 이건 뭐 이야기하고 뭐 얼굴 하고 계속 진도도 안 나오고 계속 머물러 있다. 잘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가늠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총론은 머리로 공부하고 강론은 몸으로 공부한다. 총 6과목으로 생각하시라 했죠. 형사법 3개 있죠. 그리고 헌법 1개 있죠. 그리고 경찰학 개론이 2개로 나눠요. 경찰 행정법 파트하고 서론하고 경찰 행정학 파트가 있어요. 경찰 행정학 파트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예산. 그거는 능률을 강조하고 그 다음 경찰 행정법 쪽에는 통제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너는 안 돼. 경찰아 잘못하면 안 돼. 법을 어기면 안 돼. 법치행정. 그게 경찰행정법. 야야야 조금 빨리 좀 해라. 좀 능률적으로 해라. 야 법은 좀 어겨도 빨리 해라. 이런데 배고파 죽겠는데 응?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다 끝나가. 차는 안 오고. 그럼 횡단보도 다시 다음 신호 기다리나? 차 안 나오는데 그냥 지나갈까? 지나간다. 이런 애들의 생각이 행정학 쪽이에요. 법을 좀 어겨도 능률이 최고지. 근데 써야 된다는 친구도 있죠. 경찰할 사람이 밥이 뭐 중요하나? 법을 어기면 어떡해? 이게 통제예요, 통제. 그게 경찰행정법이고. 실제 그래요. 근데 웃긴 것은 봐. 능률을 강조하는 게 경찰행정학이고 능률보다도 적법 절차를 지키고 통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돼. 절차는 다 지켜야 돼. 그렇다면 능률은 X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거라. 그걸 한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학 시험은 진짜 이상한 학문이에요. 그게. 그 이상한 걸 이상하지 않게 이해하려면 네가 돌아버려요. 이상한 건 이상한 대로 봐줘야 돼요. 왜 이상한 걸 똑바로 정신병자하고 대화돼요? 안 돼요. 근데 걔하고 대화하려면 네가 정신병자 돼야 돼. 그래서 경찰학이라는 과목 특성이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비교 경찰론도 있고 외국 거, 또 한국 경찰 역사도 있고 국사책도 그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경찰 행정 강론에 가봐요. 무슨 뭐 경찰의 각 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의 원리로 깨우친다는 것은 힘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 파트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됐지? 그게 바로 경찰학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6개. 헌법, 경찰학 경찰행정법 학 2개, 총론, 행법, 강론, 수사증거 6과목 친다 생각하셔야 돼요. 6과목. 그게 그렇게 나누고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과목은 2개예요. 6개 중에. 헌법하고 형법 총론이에요. 헌법과 형법 총론이 극복이 안 되면 나머지 과목은 해봤자 엉망이에요. 왜? 나머지 과목은요. 이게 휘발성이 강해요. 근데 헌법하고 형법 총론은 휘발성이 없어요.
잘해놓으면 끝까지 가요. 가마솥같이 온기가 계속 가요. 근데 나머지는 양은 냄비와 같아요. 경찰하고 더 그래요. 양은 냄비도 초양은 냄비예요. 딱 보고 딱 돌아서면 까먹어요. 방금 외웠잖아요. 요 문 나가기 전에 다시 돌아서 봐야 돼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 과목을 지금부터 공부해서 끝까지 밀고 간다? 실패죠.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란 여러분들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사람이 자 이런 네모가 있다. 이게 내가 가진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쓰는데 경찰학 개론을 내가 경찰학 개론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수업은 들으세요. 수업 듣고 뭐가 중요한지 줄은 쳐놔. 어차피 암기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단 뭐를 외워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게 일순환. 그래서 처음에 그걸 외우겠다고 달라 들어봐. 저 경찰학 암기사항 오늘 뭐 복습시간 몇 시간을 통해서 뭐 위원회 몇 명 뭐 다 외웠어. 잘잘잘 중얼중얼 좋아요. 좋아. 암기 가능하다 하자. 좋아. 그럼 내일 되면 또 외워야 되죠. 그 다음날 또 외워야 되죠. 계속 암송이 안 돼요. 그게. 그럼 거기에 힘을 이만큼 써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시험은 마지막 이날이잖아요. 85점 경찰학 목표 점수예요. 경찰학을 90 이상 맞겠다는 목표는 안 세우는 게 좋을 겁니다. 목표 도달하기 전에 죽습니다. 85점 맞아요. 85. 85. 85 맞으면 6개 틀리는 거죠. 그래서 니한테는 6개가 있는 거라. 틀릴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6개 골라내. 이 새끼, 저 새끼. 골라내서 6개. 대박. 나머지는 맞추면 돼. 근데 6개 중에 또 운이 좀 안 하나? 3번을 밀었는데 2개 맞더라. 그럼 대박이지 뭐. 그럼 90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이 6개 나머지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맞추려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봐요. 그래서 이만큼 힘을 들여서 계속 시험장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외우고 또 까면 또 외우고 또 까면 또 외우고.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점수는 한 번에 측정하잖아. 그죠? 시험 당일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날 머릿속에 들이쓰면 되잖아요. 이날. 그럼 내가 사용한 힘은 아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그림만 경찰학에서 사용하겠다. 그럼 힘을 많이 줘야 될 것이 어디? 뒤쪽이에요. 뒤쪽. 그럼 앞쪽에는 어느 쪽? 형법, 총론, 헌법 이걸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수업을 듣고 또 듣고 하더라도 했던 거 또 하고 하더라도 친구한테 그걸 설명해 줄 정도. 야, 오늘 내가 이거 배웠는데 들어봐. 내 요약해 줄게. 잠깐만 있어봐. 1시간 했는 건 내가 5분만 하면 요약할 수 있어. 그 정도 하면 대박이죠. 책 보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객관식이니까. 책 보고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오늘 이거 배웠는데 니 이거 아나?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암기해라. 암기하는데 단순 암기하지 말고 요건 요렇게 이해하면 돼. 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요거는 요런 뜻이야. 그 정도로 혼자 자기한테 설명해도 되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형법 총론하고 헌법이 어느 정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강론을 같이 하잖아요. 이미 진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계속 복습은 그날 복습하고 집중하는 과목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집중하는 과목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언제 할래요? 수업하고 복습하고 언제? 잠 안 자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 시간도 한번 체크해봐. 수험생이 가장 적절한 잠은 제가 보기에는 수험 초기에는 한 5시간 정도로 봐요. 6시간은 좀 폰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폰지를 빼면 5시간 할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5시간 자요. 4시간 자요. 근데 폰지를 2시간, 3시간이라.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자기를 설계해 봐요. 핸드폰을 몸에서 띄는 순간 합격은 1년이 빨라져요. 실제 옛날에 기숙학원에서 내가 봤어요. 폰 거두고. 그게 아주 뭐 여러분들은 못 쓰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못 쓰게 하면 정신병 걸리니까. 폰 거두면 가당찮대 한번 거둬봐. 거두면 막 이래. 못 찾고 있어. 그런 애도 있다니까. 계속 끼고 있으니까. 궁금해 뒤지는 거야. 근데 그게 한 2주, 한 1주, 2주 지나니까 걔도 폰을 안 찾아. 안 찾아. 없어도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래서 공부 학습 능률이 더 높아진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폰이 약간 적이 될 수는 있고. 근데 막을 수는 없어. 요즘에 다 그러니까. 폰 세대니까. 그래서 일단 공부 시간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걸 좀 많아도 6시간. 진짜 나는 잠 안 자면 안 돼요. 6시간 정도. 그 정도. 대신에 그 친구는 왔다 갔다 통하기 멀면 좀 시간이 낭비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공부 장소는 몇 시에 도착? 아무리 늦어도 수업하기 전 1시간 전 도착.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6시 도착을 원칙으로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자리 잡아야 돼가지고. 자리 잡고 자는 거예요. 도서관에 자리 잡고 자는 거예요. 왜 좋은 자리 잡으려고.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그건 내 나름대로 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공부 장소에 좀 일찍 나오면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왜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폰 때문에 그래요. 밤에 노가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다 그때 몰리거든요. 개새끼들이. 지도 각자 자기 일 하다가 밤 새벽 되면 다 몰려요. 그때 막 카톡하고 전부 다 잠도 안 자, 이것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2시에서 3시 사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그게 공부한 사람한테는 독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심을 좀 해주시고, 뭐 하나라도 고쳐봐, 내 삶을. 내 삶을 뭐 하나라도 고쳐보고 시작하자. 일찍 올래? 그럼 자동 폰질 못하게 돼. 잠을 자야 되니까. 잠도 일찍 자면 자줘요. 잠이 안 온 게 아니고 네가 버릇이 그래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세세하게 해서 공부 순서 정해줬어요. 그러면 총론은 언제 하나요? 헌법은 언제 하나요? 그 과목 전날 하시고, 또 부족하면 매일 나만의 공부 시간 하나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복퇴를 다 8시 반에 치잖아요. 그럼 최소한 7시 반까지 나온다. 그래서 복퇴 치기 전 1시간을 나만의 공부 시간, 내가 치중해야 될 공부를 한다. 매일매일. 그걸 총론과 헌법을 번갈아 가며 해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 오후에는 그날 복습한다.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간이 조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서 저거는 다 땄어요. 국사하고 영어는 다 돼서 안 되신 분 아직 국사하고 영어 그거 빨리 해야 돼. 그거 오래 가면 안 돼. 다음에 뭐 나중에 가면 그거 한다고 시간 없으면 안 돼. 그거는 빨리 해놓고 그 기간이 몇 년 주잖아요. 한번 되면. 그래서 그건 빨리 처리하시고 운전면허 다 땄고 운전면허 빨리 따는 게 좋아요. 나중 2년 정도 걸려서 공부 안 된 친구들 대형이라도 따야지 뭐. 그래서 가산점수 메꾸라 이 말입니다. 가산점수 5점 있잖아. 그죠? 그 지금 너그 시기 언제부터 좀 바뀌는 게 있더나? 언제부터? 내년부터 뭐로 바뀌더나? 응? 무도만 남은 게 너그 어때 해당되나? 1월 1일부터가? 그럼 너건 안 해도 되네? 원래 시험 안 치면 그지? 그래서 그것도 자기 시기 보고 가산점수 뭐가 필요한지. 그럼 모도 점수는 플러스 준다는 거지. 모도 점수. 모도가 춤이 아니고요.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내가 공식적인 거 이외에는 말을 못해요. 야매를 주는 것도 있긴 있지. 있어. 근데 그거는 불법이니까. 내가 추천할 만한 적은 아니에요. 경찰 될 사람이. 그래서 야매도 있긴 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준비하고, 이제는 가산점도 없어진 시대라면 공부를 하면 되겠네.
체력 점수가 이제 큰 점수 차이가 되겠네. 그죠? 체력도 저 점수 안 하고 나 통과되는 건 언제부터? 그건 26년이가. 그거 다 달라, 그게. 이게 경찰학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하다 보면 자꾸 변하고. 그래서 그 체력 점수화 되는 게 25년도까지고, 그다음부터는 순환식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점수가 아니고 통과, 패스, 페일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건 또 체력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남녀 통합 모집이 26년도죠. 통합 모집이 26년 맞지? 남자분들은 그때까지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모집 되기 전에. 통합 모집 되면 여경들이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잖아요. 군에 안 가면 IQ가 좀 덜 떨어져요. 근데 군에 갔다 오면 IQ가 훅 떨어져 나와. 너는 1년 6개월 갔다 왔나? 너는 1년 8개월, 니는 더 떨어지지. 군생활 오래 하면 뭐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뭐 아무 생각 없고 먹는 데 치중해 있고, 몸 귀찮은 거 이런 거 웬만하면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단순하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어. 군에 갔다 오면 병신 된다고. 머리 병신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훨씬 더 팽팽하고 잘 되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아주 그 난관이 많지. 그래서 여경들은 그 한 번도 여경 준비생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경찰 돼버린다니까. 통합 모집하면. 그래서 이거 여경들이 너무 많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당제 막생하고 뭐 이런데 그것도 위원 나오니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남자분들도 빨리 내년까지 합격하세요. 따로 뽑아줄 때 좋은 줄 알고. 됐죠?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거?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 그런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고 혹시나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지 고시원이 좋은지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짧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 노량진 가면 전부 다 뭐 술만 먹고 이러더라 이런 거 있죠. 그건 안 좋은 건 봐서 그렇고요. 그래서 짧을수록 좋아요. 대신에 외로움을 타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 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초반에 좀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친구 없고 경쟁 속에서 고시원 방에 자기 혼자. 그런 애들은 거의 여기서 살아. 가서 잠만 자. 눈뜬 바로 나오고. 그런 생활. 그리고 밥 먹는 친구 한두 명 있으면 좋아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뭐 밥 먹는 이외에는 딴 거 하지 마. 그냥 식사만 같이 하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친구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남녀 간에 사귀는 거 있죠. 그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요. 지금 사귀면요. 여러분들 제일 인생에 헝그리 할 때예요. 헝그리 둘이 만난다고요. 아니 이미 만난 놈 할 수 없어. 이미 만난 놈은 가만히 있어. 스톱. 더 발전도 하지 말고 헤어지지도 말고. 헤어지는 것도 해로워. 일단 냉동. 합격하고 헤어지세요. 합격하고요. 아니 지금 만났으면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헤어져야지. 일단 지금의 왜냐하면 남녀 간의 문제가 공부 기한을 좀 더 늦추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남자는. 왜냐하면 같이 사귀잖아요. 그럼 남자가 서포팅을 해. 남자 온갖 공부에 서포팅을 다 해. 여자는 편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여자 먼저 합격해. 그리고 지는 합격 못하고 있다가 여자는 딴 데 시집가. 완전 병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하지 말고. 남녀 사귀는 거 지금부터 하지 마. 왜냐면 저 사람이 진짜 이쁘고 진짜 멋지게 보인다.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야 지금 내 인생에 진짜 기회 왔다. 아니. 전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더 좋은 사람 막 나와 그때부터. 제발 그 젊은 나이에 혈기를 공부에 좀 소진하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참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가급적이면 좀 참아봐. 스님 돼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그런 걸 좀 단순화시키라 이 말. 잡동사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가 늦어진다고.
시발 엄마 생각 좀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해서 방금 요거 오늘 첫째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점수예요. 2달 지나고 4달 지나고 6달 지나고 응? 12월 말에 65점 70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해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오리엔테이션 한 10분 쉬고 본론 하겠습니다.